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12월 중순에도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전략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겠죠. 시장은 여전히 강해 보인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도 잃지 않는 백전백승의 전략들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잃지 않는 명승부사 이렇게 또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남들이 안 볼 때 전략들을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게 백 부장님의 특징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쉬어가는 주도들도 있습니다만 워낙 반도체 쪽으로 끌고 오셨으니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시장을 아웃퍼폼하려면 또 새로운 칼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보시는 아이디어 어느 쪽인지 공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보는 아이디어는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자동차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동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주 쪽은 계속해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우주. 사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였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최근 분위기를 뺀다면 굉장히 저평가받았던 답답한 소외주였었어요. 근데 현대차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반전된 건 사실이에요. 가장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내년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시는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사실 이제 제가 현대차를 이제 한 달 전에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랑 같은데 결국에는 현대차가 리레이팅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주가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자꾸 이제 갈라치면은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따라가느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GPU의 양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거 가지고 정말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젠승환 그 CEO가 와서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고 GPU 5만 장을 획득을 했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사이즈 덩치는 좀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압도적으로 열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실제 자동차 운행 주행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합산을 해서 그걸 이제 GPU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행 기록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100억 킬로미터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수천만 킬로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좀 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다들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 습관들을 한 번에 통째로 학습을 해서 그거를 이제 AI로 이제 구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되는 건데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싱을 하고 바로 제어하는 약간 이제 간단한 로직 형태로 지금 운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는 따라갔는데 그런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게 보시는 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힌트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압축과 데이터 선순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쫓아갈라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100억 킬로미터를 뭐 진짜 실제 차량들로 해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모아놓고 AI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한마디로 가상현실 기술이죠. 이걸 접목을 해서 합성 데이터를 쌓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서울을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을 한 다음에 이제 주행 상태, 도로들을 다 매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성 데이터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학습할 때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에는 5만 장이 여기에 이제 집중 투여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근데 실제 데이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차량들이 많이 발매가 되거든요. 이제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아마 현실과 이제 그 크로스 체크를 하고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상현실에 도입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차량용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량용 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스토렌트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제 짐 켈러가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랑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지금 칩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특화된 추론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빠르게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현대차가 그래도 나름의 경쟁력 우위가 있었는데 열의를 차지했었던 데이터 소프트웨어 단으로 내년에 그 격차를 굉장히 줄여가는 원년이 될 거다.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본다면 일단 GPU 5만 장 확보를 했고 네. 여기서 SDB 이제 내년도에 테스트포스 팀 꾸려서 네. SDB 쪽으로 굉장히 발전된 이런 모델을 발표할 거고 더불어서 MPU, 테스트레토 동맹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반도체 칩 두뇌의 역할로도 이제 전략을 꾀할 거다 이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격차를 많이 줄여가게 되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고민하는 건 그럼 전략적인 아이디어로 뭘 봐요? 라잖아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현대차만 놓고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보여줬던 뭐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확산시켜서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인지 백 부장님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일단 가상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네. 어쨌든 가상 현실에서 이게 합성 데이터를 얻는 거잖아요. 이게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도 하고 로봇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그러니까 멀티플을 굉장히 후하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차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멀티플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만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피지컬 AI로 현대차가 재평가 받게 되면 같이 봐야 할 테마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현대차에 집중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30만 원을 이제 돌파했단 말이에요. 증권사에서 보니까 이제 막 이달 들어서 43만 원, 40만 원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 같이 TP를 상향 조정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백 부장님의 또 밸류에이션 시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누구보다 SK하이닉스 워낙 그 시총의 2배 확장을 먼저 주셨던 분으로서 지금 현대차의 잠재력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상승룸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랐는데도 내년 EPS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퍼가 한 7.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7.3배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들이 지금 받는 퍼보다 낮은 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글로벌 레거시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제 현실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때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라.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도착도 안 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전이고. 아직 도착 전이고 도착을 해서 뭐 선 꽂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리고요. 그거를 꽂아가지고 이제 합성 데이터를 이제 얻는데도 몇 달이 걸리고 그거랑 또 NPU를 또 개발해서 연동시키는데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빨라야 이제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내년 1월 달에 있는 CES 기대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년도에는 증익보다는 감익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네. 때마다 이제 타이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좀 노려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P는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TP는 이제 5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전략은 아니고요. 11월 3일에 한 차례 주셨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익과 관련돼서 실적 때문에 흔들릴 때 그때가 기회다. 그때 비중 확대 전략으로 한 번 더 주셨어요. 50만 원 긴 장기 관점에서 TP 주셨습니다. 현대차는 매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희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현대차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세요.